실시간 수업 2번 하면 이제 우리 만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힘들어도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보는 친구들도 많은데 조금만 힘들어도 열심히 같이 공부하다 보면 우리 수요일 날 같이 만나서 선생님 교재도 주고 여러분들이랑 얼굴 보면서 수업도 더 재미있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오늘은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굉장히 원리는 간단합니다. 코어 컨텐츠를 볼게요. 수열 AN이 있어요. 근데 이 수열은 어떤 수열이든지 상관없어. 등차든 등비든 상관없고 어떤 수열이 있어. 그러면 SN,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AN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N-1번째 항까지를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 AN- 이렇게 쓸 수 있는데 AN-1 더하기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알고 싶어. 그럼 여기서 위식과 아래식을 어떻게 조작하면 이 AN을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일반항을 구하고 싶어. 그렇지, 좋아요. 얘를 이렇게 빼주는 거야. 그럼 SN에서 SM-1을 빼주면 남는 거는 AN만 남죠. 왜냐? 여기가 다 없어지거든. 그쵸?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선생님 AN은 SN에서 SM-1을 빼니까 돼요. 그러면 SN이라는 식을 주게 되면 우리가 일반항을 이 식에 맞춰서 대입해가지고 풀 수가 있다 이거야.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주의사항 알려줄게요. 얘가 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 SM-1이라는 게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일까? 우리가 N은 보통 자연수잖아요. 그럼 1을 넣어봐. 그러면 S1 빼기 1은 S0이죠. 그럼 S0을 우리가 뭐라고 읽니? 무슨 의미니, S0이? S0이 의미하는 게 뭐니? 첫 번째 항부터 0번째 항까지의 합? 이런 말이 돼요, 안 돼요? 응? 여러분 생각 잘해야 돼. 이거 중요해요. 0번,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 SN이야. 그럼 S0은 첫 번째 항부터 0번째 항까지의 합이야.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죠. 즉 뭐냐면 이 S1부터 우리가 표시할 수 있어. 그 기호를 정의할 수 있단 말이야. S1부터. 그러면 S1은 첫 번째 항까지 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건이 필요해요. N-1이 1보다 크거나 같다.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 음. 그래서 여기 개념 정리를 보시면 여기에 AN은 SM 빼기 SM-1인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 두 번째 항부터는 이렇게 SM 빼기 SM-1로 구하는데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해요? 그건 간단하단다. 그냥 SN에다 1을 넣으면 돼. A1은 따로 구하는 거야. A1은 S1 따로.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부터 따로. 알겠죠? 그리고 이거를 정확하게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은 이것만 한단 말이야. 어. 이것만 알고 요거 가지고 풀다 보면 나중에 낚시가 있어. 정확하게 모르고 푸는 애들 틀리게끔 하는 낚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차근차근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같이 볼게요. 문제의 예제 5번 같이 봅시다. 먼저 예제 5번. 예제 5번 보시면 SN이 나와요. n제곱 빼기 2n 그 다음에 an을 구해라.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는 SN의 식을 주고 보통 일반항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걸 뒤죽박죽 풀지 말고 무조건 처음에는 n이 1일 때부터 해. n이 1일 때 순서대로. 그러면 A1은 S1이야. 따라서 1 빼기 2에서 마이너스 1 요걸 먼저 써놓고 시작해. 그 다음 두 번째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an이 sn 빼기 sn-1이야. 그럼 대입하면 되죠. n제곱 빼기 2n에다가 빼기 n-1의 제곱 빼기 2의 n-1 이렇게. 그럼 얘 계산해주면 n제곱 빼기 2n에 빼기 n제곱 빼기 2n 더하기 1 빼기 2n 더하기 2 이렇게 내요. 그래서 얘네 좀 정리를 해주면 뭐가 나오냐면 2n 빼기 3이 나와.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쓰면 답인가요? an은 2n 빼기 3.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풀었어요. 그러면 99% 답일까요? 아니면 100% 답일까요? 뭐가 부족해요? 뭐가 1%가 부족해. 그렇지. 그래서 답을 쓸 때 여러분 이렇게 써야 돼. 이게 아니라 세 번째 단계가 있어. 세 번째 단계를 그렇지. AN에다 1 넣어서 성립하는지 먼저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보통 답안지나 여러분 어디 가서 딴 데서 배우게 되면 그냥 딱 요것만 가르쳐 준단 말이야. 요거. 요것만 생각하고 그냥 문제를 틀리는 경우들이 있어. 그러면 안 되고 여기서 위에 식에다가 AN, EN 빼기 3에 N은 1을 대입해봐. 그러면 A1은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근데 얘가 지금 요 앞에서 n이 1일 때랑 어때요? 똑같죠? 어. 이걸 같은 걸 확인해야 돼. 이거 같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은 뭐냐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2n 빼기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n이 1일 때랑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눠서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답을. 알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볼 건데요. 문제 12번을 푸는데 선생님 시간 1분 드릴게요. 지금 한번 풀어봅시다. So keep me in your sight, 'cause I can do this all night. Something else in mind. Oh, if it's you I've been waiting for, I better make it worth my time. Don't you feel it anymore? Close your eyes, follow the sound. Coming, don't need to slow down. 우리 민성이 늦었구나. 왜 늦었어? 다 풀어봤죠?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n이 1일 때부터 선생님 무조건 보라 그랬어요. 괜찮아, 민서가. 얼른 노트 피고, 필기구 챙겨가지고 같이 지금 들어오세요. 문제 12번 풀었어요, 지금. 선생님 같이 풀이 들어갑니다. 이제 문제 12번. 첫 번째, n이 1일 때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A1은 S1. 따라서 2 더하기 5에서 7이 나옵니다. 두 번째,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an은 sn 빼기 sn-1이에요. 그럼 여기 위에 있는 sn식을 밑에 대입하면 돼요. 2n제곱 플러스 5n에 빼기 2의 n-1의 제곱 더하기 5의 n-1 이렇게. 그러면 따라서 얘 정리해주면 2n제곱 플러스 5n에 2n제곱 빼기 4n 플러스 2 플러스 5n 빼기 5. 그럼 얘 정리해주면, 식 정리해주면 4n 플러스 3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세 번째 확인하라 그랬죠. 그래서 A에는 4n 플러스 3에 n은 1을 대입해봐요. 그러면 A1은 7이 나오죠. 그럼 위에 있는 값과 비교했을 때 서로 똑같네요. 똑같으면 답을 이렇게 내릴 수 있어. AN은 4n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지금 어떤 조건을 아무것도 안 썼다는 거는 n은 자연수를 말하는 거예요. 참고로. 그래서 이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음,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n은 자연수라는 거야. 안 썼다는 거는. 그럼 여러분 문제 13번 풀어보는데요. 시간 1분 드립니다. 풀어보세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볼게요. 얘가 계산은 위에 거보다 좀 덜 어려워요. 계산은. 가장 먼저 n이 1일 때 보시면 A1은 S1에서 1 더하기 1은 2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n이 2보다 크거나 같으면 AN은 Sn 빼기 Sn-1인데 Sn이 n제곱 더하기 1 Sn-1이 n-1의 제곱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얘 계산해주면 2n-1이 나와요. 그럼 이제 세 번째 확인하라 그랬죠. 확인. 그러면 AN은 2n-1에서 n에다 1을 대입하면 나오는 게 A1이 1이 나와요. 자, 이때 주의. A1이 2고요. A1이 1이에요. A1이 값이 다르죠. 그럼 우리가 그냥 이렇게 답을 쓰면 돼, 안 돼?
이렇게 쓰면 답이 어떻게 돼요? 정답이 될까요? 오답이 될까요? 오답이 되겠죠. 오답. 그렇지. 음, 오답이에요. 이렇게 쓰면 오답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뭐 선배들이 시험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오답을 많이 작성을 해서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3번을 확인을 제대로 했다면 답을 뭐라고 써야 되냐면 A1은 2고요. AN은 2n-1인데요. n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써줘도 되고 이렇게 쓰기 싫은 사람은 이렇게 쓰면 돼. A1이 2고요. AN은 2n-1인데요. n이 2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한 줄로 적어도 되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두 줄로 적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답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잠깐 혹시 필기 못하신 분들 위해서 한 30초 정도만 여기 페이지 보여주고 넘어갈게요. 네,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셔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경제 속의 수학 이야기라고 해서 등비 수열의 합공식이나 등차 수열의 합공식 같은 게 실제로 어떤 금융이라든가 이런 경제 쪽에서 많이 쓰이게 돼요. 계산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연구를 해서 문제들을 좀 많이 만들었어요. 그 중에서 일단은 적금 관련해서 단리 복리가 있는데 여기 부분이 사실 가장 기본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실생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먼저 연습을 하고 뒤에 가서 여러분 핸드폰을 보통 일시불로 하나요? 할부로 사나요? 여러분 핸드폰 다 갖고 있죠? 보통 할부로 사요? 아니면 일시불로 사요? 엄마 아빠가 그냥 사줘서 몰라요?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살아요? 보통 요금제에 뭐 어떤 요금제를 하면 어떻게 깎아주고 뭐 어떻게 기계값은 매월 얼만큼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보통 할부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무이자 할부가 없고 대부분 5% 정도 돼요. 5% 정도 할부라고 하면 되게 비싼 거거든요. 그 이자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 친구들 중에는 뭐 대출 받고 막 이상한 그런 도박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 하는 친구도 없을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거 해가지고 어떤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 이자를 내가 얼마큼 갚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같이 한번 계산을 해볼 거고요. 여러 가지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이 수열이 쓰이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가장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적금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일단은 여기 선생님이 다른 반 수업을 해봤더니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어요. 굉장히 용어도 어렵고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해서 좀 천천히 차근차근 같이 한번 우리 채팅방으로 소통하면서 같이 해볼게요. 일단은 학습 목표는 등비 수열의 합공식 이용해서 다양한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원리합계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용어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원리 합계다. 그러면 원금하고 이자를 합해서 얼만큼이냐 이걸 물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원리 합계라는 말만 들어도 선생님 전 토날 것 같아 하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지 말고 원리 합계라는 건 원금하고 이자를 합한 금액이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복리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달리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선생님 달리와 복리를 좀 같이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일단은 여기 복리는 이자를 원금의 합한 금액을 다음 기간에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법이다. 지금 이 말이 조금 어려워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줄게요. 복리라는 건 뭐냐면 원금이 있어. 원금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100만 원을 은행에 맡겼어. 그럼 그게 원금인 거야. 내가 100만 원이. 알겠죠? 그럼 원금이 있는데 여기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떤 일정 비율에 따라서 이자를 받게 돼 있어. 그럼 내가 100만 원을 맡겼으면 뭐 얘가 1년 뒤에 1%를 준다라고 하면 1년 뒤에 101만 원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자가 그만큼 붙는 거죠. 음. 근데 복리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 이자가 붙을 때 그 다음에 또 이자가 붙잖아요. 그러면 원금이 새롭게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맨 처음에 낸 거랑 그 원금에 대해서 받은 이자 있죠. 음. 그 이자를 다 합친 게 사실 새로운 원금이 되는 거야. 음. 그래서 이 새로운 원금에 대해서 이 원금에 이자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약간 이게 눈덩이처럼 꾼다 생각하면 돼. 눈덩이가 굴러가면 이렇게 굴러가면서 이자가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자가 붙은 거에 그 새롭게 또 이자가 붙잖아요. 그게 바로 복리 개념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반대로가 아니라 좀 다른 개념이 뭐냐면 달리예요, 달리. 달리라는 건 뭐냐면 원금이 있어. 음. 원금이 100만 원이 있어. 그럼 1년 뒤에 1%야. 그럼 내가 이자를 받아. 똑같아. 여기까지는 똑같아. 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자를 받잖아요. 그게 1년 더 지나면 또 받아. 그럼 그때 얘는 뭐냐면 이 원금이 그대로 있는 거야. 이자를 받았지만 원금이 바뀌는 게 아니야. 어. 원금이 그대로라는 거야. 원금이 그대로 바뀌지 않아. 음. 그러면 이 원금, 바뀌지 않은 이 원금에 대한 이자가 똑같이, 똑같은 양만큼 붙는 거예요, 여기가, 이자가. 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달리야. 음. 그럼 이런 설명만 들었을 때 여러분은 복리가 더 좋은 것 같아? 달리가 더 좋은 것 같아? 어때요? 복리가 더 좋은 것 같아? 이게 약간 원금이 늘어나야 거기에 대한 똑같은 비율로 이자를 받으면 이자가 더 많이 받을 것 같잖아,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복리가 더 좋은데, 어, 우리가 일단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달리 계산 하나랑 복리 계산 하나랑 해볼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직접 한번 해볼게요. 음. 그럼 여기서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원금 A1을 연이율 R이고 1년마다 복리로 N년 동안 예금했을 때, 원금 A1의 N년을 원리합계는 이게 지금 잘 안 나와 있어요.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 이렇게 나와. 음.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왜 그런지는 선생님이랑 같이 계산하면서 볼게요. 왜 그런지는. 그 다음에 이제 달리가 나오는데 달리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달리부터 설명을 해주면 달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붙이는 이자. 그래서 원금 A1을 연이율 R이고 그 다음에 1년마다 달리로 N년간
예금. 음. 자, 이렇게 한다고 할게요. 원금 A1을 연이율 R이고 1년마다 단리로 했고 그 다음에 N년간 예금했대요. 이 말이 뭐냐면 A1을 넣어놓고 내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 이자를 받겠죠. 음. 근데 이제 그때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 A1 후 A1이 있었는데 N년 후에 원리합계는 얼마가 될까? 음. 자, 얘는 A의 1 더하기 NR이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원금은 변하지 않아. 원금은 계속 A예요. 근데 이자가 똑같은 값만큼 똑같은 비율. 만약에 100만 원에 1%면 1만 원이죠. 그럼 1만 원이 매년 들어오는 거야. 만 원. 그다음 내년에도 1만 원. 후년에도 1만 원. 3년 뒤에도 1만 원. 10년 뒤에도 1만 원만 들어오는 거야. 계속 똑같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자 이렇게. 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제 이 지금 선생님이 약간 개념으로 설명한 것이 여러분 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실제로 어떤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 있는 상황은요. 연이율이 2%래요. 2%. 연이율이 2%라는 건 100만 원 넣으면 1년 동안 이자가 2만 원 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좀 여러분 이해도 측정을 좀 하면서 갈게요. 왜냐하면 다른 반에서 좀 빠르게 나갔더니 오늘 배운 거 하나도 이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여기까지 좀 이해되시죠? 연이율이 2%예요. 2%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1년마다 달리, 이번엔 달리로 먼저 볼게요. 달리. 매년 초에 100만 원씩 10년 동안 적립한대요. 음. 그러면 10년 말까지 적립금의 원리합계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내가 10년 동안 매년 100만 원씩 넣는 거야. 그러면 내가 총 얼마 넣는 거니? 내가 실제로 넣는 금액은 총 얼마야? 매년 초에 내가 100만 원을 넣어. 그럼 내가 10년 동안 넣잖아? 그럼 내가 총 넣은 금액은 얼마야? 이런 스토리부터 여러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이 하는 말 이해 안 돼요? 10년 동안 내가 매년 100만 원씩 넣을 거야, 은행에. 그럼 내가 실제로 넣은 금액은 얼마야? 총 10년 동안. 그치, 1000만 원이죠. 이해돼? 이거 이해되니? 이해되죠, 이거. 그러면 내가 1년 초에 넣었다고 돼. 1년 초. 1년 초에 100만 원 넣었어. 그 다음에 2년 초에 100만 원 넣었지. 3년 초에 100만 원 넣었어. 점점점. 10년 초에 100만 원 넣었어. 음. 근데 얘가 지금 이자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총 1000만 원을 받으면 돼요. 근데 지금 각각의 이자가 있고 1년 초에 넣은 돈의 이자랑 10년 초에 넣은 돈의 이자랑 이자가 다르겠죠. 왜냐하면 더 오래 넣어놓을수록 이자를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약간 트랙을 나눠서 생각해. 트랙. 무슨 말이냐면 1년 초에 넣은 100만 원은 이 100만 원이랑 1년 초에 넣은 100만 원끼리 얘 혼자 사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100만 원이 어떻게 되냐면 100만 원에 1 더하기 만약에 얘가 1년 말이 되면 얘는 이자가 한 번 붙어. 1 더하기 0.02 이렇게. 음. 그쵸? 그 다음에 얘가 만약 2년 말이 돼. 2년 말이 되면 얘 1.0이라고 쓸게 한 번에. 1.02가 아니라 자 여기다 1 더하기 0.02에다가 곱하기 2가 돼. 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얘가 2%니까 2만 원을 받았잖아. 여기서 이자가 2만 원이잖아. 음. 근데 이 2만 원을 두 번 받았잖아. 그래서 여기 0.02 곱하기 2가 된 거야. 두 번 받은 거야. 2년 했으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쭉 가면 10년 말
10년 말에는 여기 100에다가 1 더하기 0.02 곱하기 몇이 돼? 2만 원 총 몇 번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10년 말에. 응? 몇 번 받을 수 있는 거야? 선생님 항상 수열에서는 규칙을 잘 보라 그랬지. 그치? 10번이죠, 10번. 응. 여기를 잘 봐야지. 응. 되겠죠? 그럼 이제 1년 초에 넣은 내 100만 원은 이 지금 그 은행에 있는 그 상자에 들어있다가 결국은 이 10년 만에 여기 100 곱하기 1 더하기 0.02 곱하기 10만큼 돼서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근데 내가 이 돈만 넣은 게 아니라 2년 초에도 넣었잖아요. 2년 초에 넣은 거는 2년 말에 이렇게 되죠. 1 더하기 0.02에 얘는 이자를 딱 한 번만 받죠. 지금 2년 말에는. 그럼 쭉 점점점 와서 10년 말에는 1 더하기 0.02 곱하기 얘는 이자를 1년치 덜 받잖아. 2년 초에 넣었으니까 1년치 덜 받으니까 9번 받겠죠. 3년 같은 경우에도 맨 마지막에 1 더하기 0.02에 곱하기 8, 8번 받을 수 있고 쭉 내려와서 마지막에 10년 초에 넣은 100만 원은 이자가 딱 한 번 붙죠. 그러면 100에 1 더하기 0.02 곱하기 1이 되겠죠. 그러면 얘네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뭐가 되냐면 120만 원, 118만 원, 116만 원, 102만 원 이렇게 나와. 그러면 지금 얘네는 무슨 수열처럼 보여요? 지금 이 금액들이 무슨 수열로 보여요? 자,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무슨 수열로 보여요? 그렇지. 등차 수열. 등차 수열 보여요? 등차 수열이고 이 밑에서 위로 생각할게요. 방향을. 102, 104, 106 해가지고 120까지 등차 수열이야. 그럼 얘 원리합계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등차 수열을 합공식 구하면 되죠. 그럼 원리합계 구하면 2분의 10에 첫째 항을 이걸로 보고 마지막 항을 이걸로 보는 거야. 102, 120으로. 그럼 102 더하기 120. 이렇게 되니까 5 곱하기 얘는 222 하면 1110이 돼요. 그럼 따라서 얘는 11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저희 달리로 10년 동안 이렇게 하면 내가 총 넣은 금액은 1000만 원인데 나중에 받을 때는 1110만 원 받으니까 이자를 총 110만 원 얻은 거예요. 이게 달리야. 어떻게 달리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이해 잘 되는지 좀 확인하면서 갈게요. 이게 지금 달리예요, 달리. 음,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 이제 우리가 달리는 이 정도 이해가 됐어요. 그럼 복리를 볼게요, 복리. 복리는 선생님이 좀 친절하게 표를 넣어놨어요. 여러분 이해를 좀 빨리 시키기 위해서. 복리도 마찬가지로 연이율이 2%래요. 똑같아. 그 다음 1년마다 복리고 매년 초에 100만 원씩 10년 동안 넣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매년 초에 100만 원씩 계속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넣는 금액은 1000만 원은 똑같아. 음. 근데 이제 총 원리 합계 10년 후에 10년 말에 내가 한 번에 받잖아요. 적금을 타서. 그럼 그때 내가 얼마 받느냐가 차이가 생기는 거야. 그럼 볼게요. 얘는 지금 보시면 처음에 100만 원이 있었어. 어. 1년 초에. 그러니까 처음에 1회 넣을 때 100만 원 넣었더니 1년 후에 이자가 붙었어. 100만 원에다가 1.02만큼. 2%가 이자가 붙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 해로 갈 때 이제 여기서 복리라서 다른 거야. 달리랑. 그럼 얘가 사실 새로운 원금이 되었어요. 그럼 새로운 원금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또 2%가 붙으려면 이렇게 붙어야 돼. 1.02 곱하기 1.02. 왜냐하면 여기 원금에 1.02를 곱해야지 2% 붙은 거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얘가 100에 1.02의 제곱이 되거든요. 그러면 1년 지날 때마다 여기 있는
요 지수가 하나씩 늘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복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 100만 원 넣었던 게 그 다음으로 오면 100에 1.02, 그 다음에 가면 100에 1.02의 제곱, 세제곱, 네제곱,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10년 후에는 100에 1 더하기 0.02의 10제곱이 되는 거예요. 10제곱. 왜? 1년 후일 때 1제곱이었으니까 10년 후일 때는 10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2회차에 납입했던 그것은 100만 원을 처음 납입했어. 그럼 얘는 9제곱만큼 1년만큼 이자를 덜 받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나머지 9회도 마찬가지 얘는 이자 2번 먹고 10회 때는 이자를 한 번 받으니까 여기 1만큼 되겠죠. 그럼 얘네는 여러분 눈에 무슨 수열로 보여요? 얘네는 무슨 수열로 보여요? 원리합계. 그렇죠. 얘는 지금 등비 수열이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밑에서 위로 봐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계산이 더 쉽거든요. 밑에서 위쪽으로 계산한다 치면. 그럼 따라서 구하는 여기 원리 합계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오른쪽 표에 있는 그 식을 쭉 늘어 쓴 거예요. 그럼 얘는 우리가 이제 등비수열 합 공식을 알기 때문에 손쉽게 할 수가 있죠. 1.02 빼기 1분의 첫째 항 100 곱하기 1.02 그 다음에 1.02에 10제곱 빼기 1 이렇게. 근데 여기서 1.02의 10제곱이 1.22라고 했으니까 계산을 좀 더 해주면 앞에 거 102가 돼요. 100 곱하기 1.02를 먼저 계산하면 102가 되고 그 다음 뒤에 있는 거는 1.02의 10제곱이 1.02의 10제곱이 1.22라고 했으니까 0.22가 남죠. 그 다음에 분모는 0.02가 남고 그럼 이제 분모 분자에 100을 곱한 다음에 2를 22랑 약분을 해주면 뭐가 남냐면 102 곱하기 11이 남겠죠. 그럼 얘 계산해주면 1, 1122가 나와. 그래서 따라서 1122만 원이 되죠. 너무 빠르나요? 저희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등비수열? 그러면 달리로 하는 게 맞아? 독리로 하는 게 맞아? 어떤 게 더 이익이 커요? 우리에게 어떤 게 더 이자가 더 커요? 우리 달리로 했을 때는 이자가 110만 원이었어. 근데 복리했더니 122만 원이 됐어요. 복리가 더 크죠. 그래서 여러분 계산 방법이 이렇게 등차 수열의 합공식으로 하는 게 달리, 등비 수열의 합공식으로 하는 게 복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어떻게 원리가 좀 이해가 되나요? 좀 생소하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이렇게 좀 천천히 하니까 이해가 돼요? 그럼 여기 밑에 점프 과제가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 스스로 연습할 때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에 해보고 어려우면 나중에 이제 이번 주 수, 목, 금 학교 오니까 그때 선생님이 질문 받는 시간이 있을 거거든요. 그때 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한 문제 더 볼 거예요. 도연이라는 친구가 핸드폰을 140만 원짜리 산대요. 근데 고민이야. 일시불로 살까 10개월에 걸쳐 갚을까 고민이야. 도현이가 알바를 많이 했나 봐요. 돈이 있어야 일시불로 사는데 돈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일시불로 사는 게 더 좋을까? 10개월에 걸쳐 갚는 게 더 좋을까? 고민에 빠졌어. 도현이가. 그럼 어떻게 구입하는 게 더 이득일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그냥 추측해봐. 느낌상 얘기해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구입하고 싶어요? 일시불? 돈 있으면 일시불? 음. 그러면 일시불로 계산하는 경우에 도현이가 소비한 금액이 얼마야?
만약에 일시불로 딱 바로 돈 냈어. 그럼 얼마 소비한 거야? 그치? 140만 원 소비한 거지. 음. 근데 만약에 도현이가 일시불로 하지 않고 저는 10개월 할부로 사겠어요. 했어. 그래서 선생님 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0개월 동안 할부로 산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140만 원을 우리가 10개월 동안 나눠서 돈을 내는 개념이 아니야, 얘들아. 무슨 말이냐면 140만 원이 만약에 이율이 2%야. 보통 핸드폰은 5% 정도 된다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문제는 2%야. 그러면 10개월 할부로 월 이율이 2%라고 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부로 계산하는 거냐면 140만 원을 은행에 넣어서 2% 하면 이자가 붙을 거 아니에요, 복리로. 그러면 그 금액이 그 핸드폰의 가격이 되는 거야. 그 금액을 우리가 10개월 동안 나누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 풀 시간을 잠깐 줄 건데 여기 보시면 140만 원을 10개월 동안 원리합계 이거 물어보고 있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140만 원을 은행에 넣어놓고 만약에 이율 원리율 2%씩 10개월 동안 지났을 때 그 가치가 얼만큼 변하느냐 알겠죠? 그럼 얘는 140만 원 넣어놓고 1.02에 10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140 곱하기 1.2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 시간을 좀 주고 싶은데 별로 시간이 별로 안 남아 있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고 여러분 과제로 문제 연습은 시킬게요 따로. 그러면 이달 말부터가 아니라 여기 이달 초부터 바꿀게요. 초. 음. 이달 초부터 매달 A만 원씩 적립할 때 원리합계는 다음과 같다. 선생님 그래서 표를 만들 거예요. 표. 이런 거 풀 때 항상 여러분 표 만드는 습관이 있어야 돼. 그러면 1초 여기서 1회 1초 1말 2초. 이게 뭐를 말하는 거냐면 첫 번째 달 초, 첫 번째 달 말, 두 번째 달 초, 두 번째 달 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2말, 3초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9말, 9말 10초. 그 다음에 10말이 되겠죠. 이렇게 표를 세팅해 놓고 1에 넣었을 때 처음에 A만 원 넣은 거야. 우리가 매월 얼마씩 넣어야 되는지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A만 원을 넣고 그럼 얘가 1에 넣었던 내가 A만 원도 이거를 계산을 해야 돼. 가치의 변화를 또 계산을 해야 돼. 그럼 얘는 A의 1.02, A의 1.02의 제곱 해서 A의 1.02의 2말의 2, 9말의 여기 9가 되겠고 여기 A의 1.02의 10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두 번째 넣었을 때 1말 2초에 넣었어. 그러면 2말 때는 A의 1.02 해서 A의 1.02의 8제곱, A의 1.02의 9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점점점에서 10회일 때는 마지막에 여기 A가 들어가니까 A의 1.02만큼 이자가 한 번 붙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밑에서 위로 보면 등비수열이란 말이죠. 얘네를 더해주면 돼. 그럼 따라서 A의 1.02 더하기 A의 1.02의 제곱 해서 A의 1.02의 9제곱 A의 1.02의 10제곱 요런 식으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따라서 얘는 1.02 빼기 1분의 A의 1.02 그 다음에 1.02의 10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정리해주면 A의 1.02 그 다음에 곱하기 0.22 그 다음에 얘는 0.02 그러면 A 곱하기 1.02 곱하기 11이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따라서 지금 내가 A만 원씩 10개월 동안 넣은 것 그렇게 넣었을 때 총 원리 합계랑
그냥 140만 원을 10개월 동안 넣어놨을 때 총 원리합계랑 같아야 돼. 그 금액을 맞추는 게 바로 이게 할부야. 알겠죠? 그냥 단순히 내가 140만 원을 쪼개서 갚는다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같아야 되니까 식을 세우면 돼. a 곱하기 1.02 곱하기 11은 140 곱하기 1.2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계산기 이용해서 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a가 15.2 몇몇 몇몇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약 15.2라고 볼게요. 그러면 15만 2천 원 정도로 본.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1,000원 단위까지 쓰라고 한 거야. 15만 2천 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도현이가 매달 갚아야 될 금액은 대략이에요. 대략 15만 2천 원 정도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선생님이랑 이렇게 원리합계 문제를 이렇게 다뤄봤는데요. 이 뒤에도 사실 대출 문제랑 연금 문제랑 있어. 여러분, 연금이 뭔지는 아시죠? 미리 연금을 부어놓고 나중에 일할 수 없을 만큼 몸이 약간 뭐 좀 힘들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었을 때 국가에서 어떤 내가 넣어놨던 그 연금을 나눠서 받는 개념이거든요. 이제 이런 쪽도 다 우리가 등비 수열이 활용되기 때문에 선생님 준비를 한 거야. 대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교에 왔을 때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일단은 이 경제 속의 수열 이야기는 이렇게 대표적인 단리 하나, 복리 두 개 문제를 다뤄봤어요. 오늘 어때요? 혹시 너무 어렵고 힘들었나요? 지금 우리가 수업한 내용을 선생님이 유튜브에 올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지,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풀었지 하는 거를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보신 다음에 선생님이 중간중간 과제 같은 것도 다 줬잖아요. 그 과제로 연습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시고 문제집이나 이런 교과서 다른 문제들도 한번 많이 풀어보시면 여러분 점점 여러분 약간 좀 익숙해지실 거예요. 이런 원리합계 문제. 알겠죠? 그럼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수열의 합 있잖아요. 시그마라고 하는데 그 시그마라는 단어도 우리 그 기호도 배울 거고 어떻게 시그마 기호를 활용해서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지 등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알겠죠?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만날게요.